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웹개발 1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자,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안내를 좀 잠깐만 드릴게요. 어제 GitHub 서버가 살짝 문제가 있었던 사태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코드펜 로그인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수업 페이지가 이 코드펜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데 여기서 로그인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수업 페이지에 새로운 변경사항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단축 주소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일단은 전부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과 어제 이제 커밋 안 됐던 거 커밋을 해두긴 했는데 지금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제 거 git 레파지토리에 오시면 이제 히스토리 안에 다 남아있어요. 레파지토리 들어왔을 때 여기 커밋츠 들어가서 보면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이거 어제 안 돼가지고 시도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돼서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똑같은 거 3개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고 얘네 둘은 그냥 띄어쓰기 하나씩 들어갔거나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F 눌러가지고 줄 정리하는 거 약간씩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제 변경사항을 남기기 위해 제가 어거지로 어제 작업을 했던 건데 이거 2개 무시하시고 이거 하나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이거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안 올라간 줄 알고 한 번에 올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올라간 커밋은 작성자에 대한 정보 저장과 우리 어제 유틸에 빼놨던 날짜 포맷 변환하는 부분만 남아있는 거고 이제 이 3개 중에 첫 번째 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 안내를 드린 거예요. 수업 페이지는 복구가 되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수업 페이지에 따로 업로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git 레파지토리 안에 이 커밋츠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가는 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GitHub 레파지토리에 있는 그 커밋츠 히스토리를 보시면서 본인 코드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하던 거의 연장선으로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게시글 작성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 저장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보자면 이제 아티클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를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을 좀 했어요. 오늘은 이제 리스트나 디테일 실제로 게시글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고 상세 보기로 게시글 하나를 보여주고 할 때 그 게시글에 작성자 이름이 나오게끔 처리를 해 볼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군요. 리스트랑 디테일에 작성자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일단 리스트를 먼저 볼까요? 여기서 날짜도 너무 밀려나고 있으니 이거는 날짜를 뒤로 빼면 해결이 될 거니까 이런 데다가 작성자 하나 남겨줄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게시글에 테스트 데이터 넣는 것 중에서 이것 때문에 게시글 하나가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밀리고 있거든요.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거 하나는 지워주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주석을 좀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돌릴 때 이거 가지고 빈 거가 안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좀 해놓고 이것도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디비전 텍스트에 저장.
그러면 작성자에 대한 정보, 일단은 이런 거 하나 보여줘 볼까요? 날짜 전에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 얘는 보여줄 수 있나요? 멤버 아이디는? 얘는 왜 뭐라고 해요 지금? 네, 우리가 분명히 데이터베이스에 컬럼도 만들어 놨고 실제로 데이터도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왜 뭐라고 해요? 이거는 아티클 DTO 안에 멤버 아이디라는 애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 멤버 아이디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회원 번호를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 회원 번호를 가지고 그 회원을 찾아서 그 회원의 이름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멤버 아이디 넣어주면 당장 여기서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인트 멤버 아이디 연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거 말고 얘로 합시다. 이것만 해줘도 당장 여기서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올 겁니다. 그쵸? 회원 번호가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원 번호를 보여줘 봤자 사용자들은 이 회원이 그래서 이 회원 번호로 누군데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얘를 쓰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워놓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멤버 아이디를 보여주는 걸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멤버 아이디 같은 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 출력문은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요? 지금 제가 블록 씌운 이 출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티클은 뭐 때문에 아티클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아티클은 이 향상된 포문에서 아티클스가 반복문을 돌 때마다 안에 들어있는 거를 아티클 객체로 넣어주니까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역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티클스는 누구 때문에 쓸 수 있죠? 이거죠. 아티클 서비스가 get articles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했고 그 결과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얘를 찾아가 볼게요. 이 get articles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네, DAO한테 게시글 가져와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걸 받아다가 그냥 형태를 한번 아티클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 바꾼 리스트를 컨트롤러한테 보내준다 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일을 하는 거네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근원은 여기네요. 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쿼리를 날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 형태로 나온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본다고 하면은 오더바이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그냥 써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줄바꿈도 해서 보여드리면 이 쿼리를 여기서 날리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가 서비스한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쵸?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 누구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 결과를 누구한테 준다? 서비스한테 돌려주고 있다. 이 결과는 데이터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4개죠? 데이터 줄이 4줄이니까 이 4개가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압축된 형태로 이 압축은 맵으로 됐겠죠? 이게 서비스한테 넘어갔어요. 이 통으로 묶어놓은 게 리스트인 거고
이 리스트 안에 각각 하나의 압축 파일들이 맵의 형태를 띠고 보관이 되고 있다가 그 파일을 통으로 리스트 파일을 넘겼다. 그걸 서비스가 받았죠. 받아온 리스트 맵을 가지고 형태를 어떻게 변환시켜요? 얘를 우리 코드에서 보면 리스트 맵을 받아와서 얘를 그냥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리스트 안에다가 압축을 푼 아티클 객체 형태로 변환시켜서 리스트에 다시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컨트롤러한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는 얘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SQL 로그에서 확인해본 얘 때문인데, 이렇게 조회를 하면 작성자 이름을 우리가 알 방법이 있나요? 없죠. 애초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는 작성자 이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정보를 작성자 이름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멤버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죠. 자, 근데 멤버 테이블에서 가져온다고 여기 쿼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나요? 이러면 그냥 회원이잖아요. 이거는 멤버가 없어. 어디요? 멤버. 아, 이거 뭐야? 이러면 그냥 멤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줄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게시물 이런 거 못 보여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만약에 바꿨다고 했을 때 얘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걸 서비스한테 주겠죠. 아티클 형태로 다시 재조립을 할 건데, 아티클은 이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이런 컬럼들조차 없잖아요. 키 매칭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애초에 조립이 안 될 거고, 조립이 안 되면 당연히 보여주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원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멤버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꺼내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우린 지금 게시물 정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모순처럼 들리시겠지만, 아티클 테이블의 정보를 가져오는데 멤버 테이블에 있는 정보도 가져와야 한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리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쿼리는 아티클 테이블만 조회하고 있다. 그러면 이 쿼리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멤버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쿼리를 날리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내가 어떤 테이블들을 엮어나가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 테이블이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요, 테이블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데 그 다양함 안에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맞지가. 실질적으로 테이블들끼리 엮어주기 위한 컬럼들이 좀 많고요. 그렇게 해서 테이블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지금 우리 멤버 테이블, 그냥 회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일자, 회원 번호, 이름까지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관리 안 해요. 좀 다르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심도 있는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행하고 있던 쿼리를 수정해서 아티클 테이블의 정보와 멤버 테이블의 정보를 같이 가져와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앞으로 이제 웹도 들어가고 웹에서 또 이런 비슷한 걸 할 때, 그때 가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라는 걸 처음 들어와서 이제 끝자락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생각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알려드린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를 꺼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 그렇게 역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를 누가 주고 있구나 까지 도달을 한 거고, 거기서 이 방식으로 그냥 가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못 가져오겠구나 라는 결론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얘네를 각각 따로 가져오는 방법. 아티클 테이블 정보 가져오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얘 그대로 두고요. 멤버 테이블 정보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왔다. 그럼 이제 아티클 정보도 있고 멤버 정보도 있다고 해볼게요. 컨트롤러한테. 얘가 둘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티클 테이블에서 가져온 정보 중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 데이터 값과 멤버 테이블에서 가져온 정보 중에 있는 회원 번호, 아이디 컬럼의 값이 일치할 때 작성자명을 저장해서 보여준다. 가능하겠죠? 자, 제가 지금 말한 거 좀 확장시켜 나가보겠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 테이블에서 좋은 정보를 비교하고 일치할 때만 작성자명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써있는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큐에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면. 자, 이때 사용될 개념이 조인이에요. 조인. 애초에 우리가 조인을 배울 때 했던, 얘를 어떨 때 쓴다고 했죠? 조인을 서로 다른 테이블에 정보를 테이블을 엮어서 가져올 때. 지금 이 상황 아닌가요? 이만큼을 이거 한 줄로 끝나버린 거죠. 조인을 쓸 수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작업들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럼 애초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순간에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을 엮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한 번에 가져온다면 그 정보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조인 쿼리를 작성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여기서 먼저 할게요. 자, 조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죠? 자, 일단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을 서로 엮을 거예요. 셀렉트. 자, 모든 걸 줘야 할 거다. 자, 그럼 아티클 줘야 할 거예요. 이제 조인을 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거. 이너 조인을 써볼 거예요. 여기 어떤 테이블을 엮을 건지 테이블 명을 적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조인이 왔다? 그럼 누가 세트예요? 온이죠. 온절에 이제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엮기 위해서는 둘이 공유하고 있는 값이 있어야 돼요. 공유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둘이 매칭시킬 수 있는 값. 그게 한쪽은 키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이제 보통 별명을 많이 지어서 하니까. 자,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누구? 멤버 아이디 컬럼에 있는 값과 누가 일치해야 돼요?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가 일치해야겠죠. 얘네 둘이 서로 회원 번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원 번호를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데이터를 뿌려줄 거니까. 그쵸?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날려볼게요. 자,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REC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멤버 아이디, 타이틀, 바디.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죠. 여기까지 누구예요? 아티클이죠.
그럼 이 뒤에 ID, REGDate, 업데이트 데이트 잘렸지만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네요. 여기서부터 어디예요? 멤버죠.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이 데이터가 잘 나왔죠. 서로 멤버 아이디 가지고 일치하는가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값과 이만큼의 값이 일치하면 얘네들을 이거에 맞게 세팅을 해서 가져와 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조회된 결과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게시물이 2번, 3번, 4번, 5번 총 4개의 게시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2번, 3번, 4번 게시글은 다 테스트 1 계정이 쓴 거고요. 5번 게시물이 테스트 2 계정이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만큼만 조회를 해봤을 때, 자, 2번, 3번, 4번 누가 썼다고요? 1번 회원이 썼죠. 그리고 5번 글 누가 썼다고요? 2번 회원이 썼죠. 1번 글은 누구였어요? 테스트 1이었죠. 2번 회원은 누구였어요? 테스트 2죠. 그럼 이 결과가 잘 맞는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이 정보가 다 필요한가요? 멤버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섞어서 잘 가져오긴 했는데 이 가져온 정보들이 우리한테는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멤버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 사실 이름 하나뿐이에요. 게시글 아티클 테이블에서는 지금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미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여기다 해놨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작성자 명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가져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 버렸어요. 심지어 패스워드까지 다 노출이 돼버렸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컬럼을 적어줄 겁니다. 아티클 쪽에서는 전부를, 그리고 멤버 쪽에서는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만 가져올 거야 라고 해준다면 멤버 테이블에서 가져온 정보는 네임만 남는 거죠. 자,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배우고 나서 얼마 전에 한 번 더 복습의 개념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아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해는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데이터 쿼리를 여기처럼 수정을 해준다면 자바한테 이런 데이터를 넘겨주겠죠. 어떤 형태로? 리스트 맵 형태로. 그렇죠? 갖다 줄 거예요. 그 서비스에서 다시 아티클로 조립한 다음에 넘겨주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쿼리를 복사할 거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아이, 오더바이 지우지 말걸. 다시 써야 돼. 자, 쿼리를 수정했어요. 이 쿼리를 날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날리면 이제 우리는 자바가 이런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이 데이터를 자바가 받아와서 서비스가 받을 거고 압축을 풀어서 아티클스 리스트에 다시 담아서 넘길 건데, 자, 그럼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받아왔으니까 이 아티클스 돌려서 까보니 아티클 안에는 우리가 저 작성자 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데이터는 넘어왔어요. 이 쿼리가 실행되면 이런 데이터가 넘어올 거라는 걸 알아요. 얘가 실행되면 지금 이 모양의 데이터가 넘어올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바 쪽에서 컨트롤러가 받았대요. 아티클이 쓸 수 있는 거 보면 이름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이거 왜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넘겨주고 자시고를 떠나서
받아올 때 받을 공간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쵸? 이게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걸 사용자한테 다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DTO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은 변수니까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이 키가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멤버 ID, 진작부터 얘는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었어요. 어제 수정한 뒤로부터는. 근데 우리가 안 받아도 기능상에 문제 없죠. 왜? 보여주는 곳이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선 넘어와요. 근데 자바 쪽에서 그 아티클 개체로 조립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조립하겠다라고 공간조차 뚫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그냥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받아오고 싶은 그 작성자 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받기 위한 공간을 먼저 뚫어야 되고요. 이 공간 안에 어떤 과정을 추가해줘야 돼요? 압축 푸는 과정에 이 공간에 대한 정보도 넣어놔 줘야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름은 writerName 정도로 지어줄게요. 작성자 명이니까 이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실 여기서 불러올 수 있거든요. writerName이 있어요. 근데 얘는 쓰면 뭐 나와요? 한번 써볼까요, 이거? 여기다가 자, 추가했습니다. 이제 writer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티클에 writerName 얘 찍어보면 이 앞에 왜 날라갔어? util이 왜 날라갔지? 자, 이러면 일단 에러 없죠? 이거 실행해보면 작성자에 왜 다 놀러와요? 자, 아티클에 변수 만들어 놨죠? 우린 지금 이 변수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변수 값이 초기화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전역 변수랑 선언밖에 안 했어요. 전역 변수 초기화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기본 값으로 초기화해준다.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뚫어놨는데 얘가 받기 위해서는 압축 푸는 과정에 얘를 넣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압축 푸는 거.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writerName을 앞뒤로 넣었죠. 이거 데이터 받아올 수 있을까요? 왜 아직도 널이죠? 그죠? 여기 맵의 키 이름으로 매칭이 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본 결과에서 컬럼명과 키가 동일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제가 변수 이름을 writerName으로 지은 거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컬럼명은 name이었어요. 그럼 이 writerName을 그냥 이대로 쓰고 싶다면 얘를 name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작성자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만 해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변수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변수 이름이 보통은 같게 지어준다.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얘 이름을 name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조회된 결과의 컬럼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것인가. 만약에 컬럼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럼 저 얼터 테이블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이 쿼리가 실행될 때만 별명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실행되면 여기가 name이 아니라 writerName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조회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얘가 자바가 넘겨받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컬럼명이 키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키는 네임이에요, 라이터 네임이에요? 라이터 네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DB를 배우시고 나면은 좀 뭐랄까 되게 혼동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보통 이래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조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해보기 전까지는요, 아티클은 아티클이고 멤버는 멤버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해 온 걸 가지고 무조건 얘가 가지고 있는 만큼 VO에 다 있어야 된다, DTO에 다 있어야 된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처음에.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런 조인 쿼리를 날렸을 때 테이블 두 개가 섞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티클 기능에서 사용할 거니까 얘는 그러면은 라이터 네임이라는 거는 멤버에 만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진짜 이렇게 가져올 거니까, 내가 조회한 결과를 가져올 거니까. 셀렉트 쿼리라는 건 우리가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이 쿼리를 짜준 개발자의 의도대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용도예요. SQL 요구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자바 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자바 쪽에서는 얘를 받아다가 쓰면 된다 라는 거죠. 아티클에 들어있지 않고, 이 라이터 네임이라는 건 멤버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티클 DTO에다가 이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티클로 조립하니까, 압축을 푸는 과정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이런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DTO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할들을 해줄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만 하죠. 안 읽죠? 이 그림은. 자, 여기 있는 유저가 이건 써놔야겠다. 여기는 아티클 컨트롤러 서비스 DA오고 아티클 멤버 컨트롤러 서비스 DA오고 얘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을 때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다. 그 요청을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앱이라고 하는 애가 먼저 보고요. 이거 네 건데? 네 건데? 하고 일을 넘겨요. 그 일을 컨트롤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섞여 있다. 그럼 일단 서비스한테 말을 걸죠. 서비스한테 말을 거는 이유는 얘가 여기로 바로 못 거니까, 말을.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사실상 걸 수 있어요. 코드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컨트롤러는 서비스한테. 그럼 서비스가 얘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받은 부탁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갔다 오면 되겠네? 얘한테 이제 명령하는 거죠. 야, 너 갔다 와. 이거 좀 가져와. 이거 필요하대. 그럼 얘가 명령을 받아서 오케이,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와요.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왔죠. 네모난 데이터를 받아왔대요. 얘를 넘겨주죠. 그럼 얘가 네모를 받았다가 본인이 건드릴 게 있으면 건드리고, 건드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겨주죠. 그럼 얘가 결국 네모를 받아왔어요. 우린 이 네모를 가지고 컨트롤러가 약간의 가공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양식에 넣어놓고 이 만들어진 화면을 결국 사용자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DAO가 데이터베이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온 이 데이터 덩어리, 얘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게 DTO예요. VO가 되는 거고.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데이터 덩어리들이 다 DTO, VO가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DTO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외부로 넘어가면 VO라는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둘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둘은 달라요. 근데 그냥 같은 의미다 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에서는 DTO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다 VO만 썼었어요. 근데
어딘가 제가 하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뭔가를 확인하는 곳에서는 이 형태를 봤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덩어리 모양이 데이터에 그 응집된 데이터 덩어리가 DTO고 VO의 형태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아티클과 멤버밖에 없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뭐 댓글 기능 같은 게 생겼대요. 그리고 뭐 댓글 테이블도 생겼대요. 그래서 그 댓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뭐 만들어줘야 돼요?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컨트롤러도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DO도 만들어야 되고 하겠죠? 근데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어요?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DTO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죠. DTO가 필요한 상황. 인설트,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데이터를 밀어 넣기만 할 거예요. 그럼 DTO 없어도 돼요. 혹은 내가 뭔가를 수정만 할 거예요. 그럼 DTO 없어도 돼요. 내가 뭔가를 삭제만 할 거예요. DTO 없어도 돼요. 내가 뭔가를 셀렉트, 검색해서 가져온 다음에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DTO 필요한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럴 때 만들어주는 거고 일단은 리스트 쪽에서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까지 다 진행을 했으니까 디테일 쪽이야 뭐 워낙 쉽죠? 이거 하나 했는데 이거 못할 거가 없잖아요. 이건 더 쉬워요. 이것도 역으로 찾아가 볼게요. 얘 보여주는 이유,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아티클을 쓸 수 있는 이유. 여기서 가져오니까 얘는 얘한테 일 시키니까 들어가 보면 DU한테 일 시키니까 들어가 보면 쿼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 어떻게 바꾸면 돼요? 얘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데 조건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이만큼 복사에다가 여기를 갈아 끼워 넣으면 끝났네요. 이게 리스트는 전체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날리는 거고 디테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게시물만 가져와야 되니까 그 특정 게시물에 대한 아이디를 가지고 조건을 줘서 하나만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 쿼리를 여기서 해봤다고 해볼게요. 아까 날렸던 여기서 오더바이 얘는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만 가져올 거니까 이거 대신에 왜요? 아이디는 뭘로 할까? 3번? 이러면 3번 게시글을 가져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아이디, 조건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디 컬럼. 이거 그냥 쿼리 이대로만 해놓고 실행시키면 이거 에러 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러예요. 왜 에러가 나나 보면 얘는 아마 이거 여기서 멈추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다시 여기서 스위치를 한 다음에 이 디버그 모드에 가서 F6 한번 눌러보면 이거 알려드렸죠? 우리가 날린 쿼리 때문에 에러가 났대요. 쿼리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이 쿼리를 가져와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가 문제일까 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이 물음표는 데이터로 치환될 자리니까 내가 3 했으면 3이 들어올 건데 뭐가 문제일까? 제가 방금 전에 이거는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거 빠졌네. 이거 잠깐만 이게 안 넣었나? 안 넣었네. 자, 뭐가 다르죠? 조건절에 ID 컬럼이 A 건지 M 건지 안 적어줬죠. 자, 이 경우에 이 컬럼이 두 테이블에 둘 다 들어있지 않고 한쪽에만 들어있는 컬럼이었다면 에러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ID가 아니라 타이틀 같은 거. 얘는 아티클 쪽에만 들어있죠.
ID,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컬럼명이 동일해요. 근데 타이틀 같은 거 애초에 아티클 테이블한테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제목 2 이런 거 날리면 얘는 누군지 안 알려줘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아까처럼 이런 거 했다. 뭐라 해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 이유를 보면 웨어절에 사용된 아이디라는 컬럼이 애매모호한데? 라는 거예요. 나 누구 걸 기준으로 해야 돼? 왜? 둘 다 있으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내가 어떤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건지 조건을 줄 건지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타이틀로 보여드렸을 때처럼 한쪽에만 존재하는 컬럼이라면 명시를 안 해줘도 에러가 안 나고 실행도 잘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복되고 있지만 개발할 때 관대해지면 관리할 때 빡세지는 거예요. 근데 개발하는 당시에는 이런 거 하나 신경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관리할 때 막상 요거 하나 때문에 잘 되다가 만약에 컬럼을 좀 변경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한 3년 만에 찾아야 된대요. 이거 눈에 진짜 안 들어와요. 이거 정말 사소한 건데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물론 에러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찾아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겠지만 여기까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상황상. 그러면 개발할 때 좀 빡세게 신경 쓰자.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허리를 다시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아, 이것만 하죠. 이것만 추가해주고 여기 AS 아까 비어있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디테일 기능을 수행을 했을 때 디테일 쪽에서도 작성자가 잘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왜 안 나와요? 보여주는 거 추가를 안 했으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거 다 따라했는데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아예 작성자가 없어. 이런 실수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콘솔이니까 망정이지 여러분들 이거 좀 이제 제2는 아마 오늘 정도 하면 끝날 거거든요. 내일부터 프론트 배울 거예요. 배우고 나서 웹 들어가면은 화면에 직접 그려서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는 생각보다 안 찾아져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 하나 복사해다가 작성자 해놓고 아티클에 있는 라이터 네임 가져와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실행해서 디테일 2번 했다. 그러면 2번 글은 테스트 1이라는 사람이 썼다. 잘 나오게 되는 거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멤버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좀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돌려가며 같이 공유해서 쓰기 위해 그런 작업을 거쳤었는데 지금은 애초에 서비스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죠. 쿼리가 실행된 결과로 받아오는 데이터에 애초에 얘를 포함시켜버리면 그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정말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인 처음 배울 때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6개의 테이블이면 진짜 이렇게 꿰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가 2개의 테이블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랑 디테일에서 작성자 정보 보여주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 이거 커밋하고 쉬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질까요? 자, 커밋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업 페이지는 아마 지금도 안 될 거라서 왜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 에라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거 레파지토리 커밋 히스토리 들어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